예, 안녕하세요. 보험민서월 장지원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알아보려고 하냐면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에도 상속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신보험은 이제 사망보험금을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데요. 사망보험금은 이제 유산이라던가 어떤 피보험자분의 유산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집안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망보험금을 많이 준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종신보험에서 보상하는 사망보험금도 상속세가 부과가 되는 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에도 상속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에 과연 상속세가 부과가 될까요? 원칙적으로 사망보험금에도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다 했을 때 기존에 있던 상속 재산이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합산이 돼가지고 세율이 20%가 붙거나 30%가 붙거나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에도 다 상속세가 붙는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면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경우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속세 부과가 이제 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그 사망보험금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한 예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종신보험 예시, 가입설계 예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보실 가입제한서는 이제 40세 남성 고객님을 대상으로 설계한 것인데 1억 원, 사망보험금 1억 원에 보험료 한 17만 3,250원 정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억 원에 대한 상속세가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되는지, 사망보험금 1억 원에 대한 상속세가 어떤 식으로 부과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상속세를 계산하기에 앞서서 이제 현행 상속세율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 1억 원까지입니다. 1억 원까지. 인 경우에는 10%, 세율이 10%고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가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가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가 40%고 30억 원 초과가 50%입니다. 그리고 누진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과세표준에서 해당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그게 상속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진공제도 있고 지금 현행 상속세율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망보험금 1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 있고 그리고 사망보험금 외에 상속재산이 5억 원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공제가 5억 원 적용됐고 배우자 없는 부분을 가정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괄공제가 적용된 후에 사망보험금 1억 원에 대한 상속세가 계산이 될 수 있게끔 예시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지금 현재 과세표준은 1억 원이기 때문에 세율이 1억 원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10%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1억 원에서 10%를 곱해가지고 1,000만 원이 됩니다. 1,000만 원.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망보험금 1억 원이 있을 때 상속세가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다. 예시를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종신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이 3억 원인 경우 이제 조금 늘었습니다. 1억 원에서 사망보험금이 3억 원으로 늘었는데 3억 원인 경우 상속세가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 3억 원, 그리고 상속재산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망보험금 외에 상속재산 5억 원에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됐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가정해서 사망보험금 3억 원에 대한 상속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아까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세율이 20%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지금 3억 원에서 20% 곱하고 누진공제 1,000만 원을 빼서 5,000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보셨던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일 때는 1,000만 원이었는데 상속세가 지금 보면은 사망보험금이 3배가 올랐는데 상속세는 5배가 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망보험금이 이제 올라가면은 그 과세표준이 올라가죠. 올라가면서 그 세율이 올라가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사망보험금이 올라갈수록 이걸 이제 누진세라고 하죠. 그래서 상속세가 누진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질 수 있고 그러면은 더 많은 상속세를 낼 수 있다. 그 사망보험금이 올라간 것보다 더 많은 비율의 상속세를 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상속 재산이 되게 많은 경우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좀 높을 때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상속 재산이 지금 13억 원이 있습니다. 아까는 5억 원이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외에 상속 재산이 5억 원이었기 때문에 일괄공제를 빼면 사망보험금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은 상속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일괄공제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 외에 과세표준이 더 추가적으로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속 재산이 지금 13억 원이고
사망보험금이 3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재산이라고 하면 뭐 부동산이라던가 뭐 현금이라던가 이런 자산들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이제 사망보험금을 3억 원을 더하면 16억 원이 되는데, 여기서 공제금액 5억 원을 빼고 나머지 11억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11억 원의 과세표준에는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세율 4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11억 원에 40%를 곱하고 거기서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을 빼면 2억 8천만 원이 상속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사망보험금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3억 원일 때 똑같더라도 사망보험금 외에 상속재산이 또 얼마냐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부과가 되고 더 많은 상속세를 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앞서 보신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면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는 최대한 면제를 받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받는 방법으로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이제 계약자와 수익자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피보험자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자와 수익자를 동일하게 이제 가입을 하는 것인데요. 계약자가 이제 보험료,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자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 납부자와 수익자가 같을 때, 이럴 때 이제 피보험자에 대한 이제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가 면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자가 이제 아드님이 직접 보험료 납부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료 납부는 아드님이 하시고, 그리고 수익자가 또 아드님이에요. 이랬을 때는 아드님이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아드님이 거기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계약권에 대한 보험금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가 면제가 됩니다. 상속세를 내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고 피보험자가 다를 때 이 경우에 상속세가 이제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실질적인 상속세 대비 플랜, 상속세 재원 마련 플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시려면 이제 아드님이 약간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뭐 사회생활 거의 안 하실 테니까 좀 힘드실 것 같고, 최소 20살이나 25살 넘으셔서 30살 넘으셔서 사회생활을 하시는 중에 본인이 어떤 물려받을 재산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아버님을 피보험자로 해서 본인이 계약자로 보험료 납부도 하면서 종신보험을 가입하시고 수익자도 본인으로 하셨을 때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가 면제되면서 제대로 된 상속세 대비 플랜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보셨던 예시에서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가 면제된 경우에 상속세를 얼마나 냈는지도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보셨던 이제 상속재산이 좀 많을 때 13억 원일 때 예시입니다. 이때 이제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없음 가정시 똑같이 되어 있고, 사망보험금 3억 원이 있는데 상속세가 면제되었습니다. 면제되었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이제 13억 원에서 사망보험금 빠지고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해서 8억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그랬을 때는 세율이 낮아집니다. 세율이 아까는 10억 원 초과였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그래서 40%가 적용됐지만 지금은 10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30%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8억 원 곱하기 30%에 누진공제액 6천만 원을 공제해서 1억 8천만 원을 내는데, 이게 앞서 보셨던 예시와 아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재산과 사망보험금이 모두 동일한데 사망보험금이 상속세가 면제됨으로써 상속세는 1억 원이 절감이 되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최대한 면제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상속세 대비 플랜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면제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종신보험을 이제 상속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많이들 가입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상속세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를 잘 설정을 하셔가지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동일하게, 피보험자는 다르게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받으면서 준비를 하셔야 정말 제대로 된 상속세 대비 플랜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종신보험 상속세 대비 플랜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께서는 보험인 서울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